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유튜브 채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고르고 계신가요? 좋은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잘못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도 정말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채널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모든 채널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어떤 채널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어떤 채널은 그 정보를 가공해서 자신의 의견이 정말로 모든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못된 의견을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로 다른 거지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팩트를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은 제이폼TV만의 경제 유튜브 채널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유튜브 채널 모두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요. 우리 제이폼TV도 경제 유튜브니까 경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채널을 골라가세요, 어떤 채널을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채널은 좀 피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제목만 쓰는 채널은 피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폭망한다, 미국 증시 폭망한다, 리먼 사태 오나,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한국에 올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국가 부도의 날이 몇 시간 안 남았다. 한두 개의 영상은 이렇게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구독자 수도 엄청 많아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봐요. 참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고를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괜찮은 영상들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옆에 뜨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구독자 수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래된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시고, 과연 그 사람이 2019년도 초반에 그리고 2018년도 초반에 어떤 예측을 했었는지, 어떤 경제 상황을 예측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목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제목만 쓰거나 2019년도에도 부정적인 거, 2018년도에도 부정적인 거, 2017년도에도 부정적인 거였으면 그분은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측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맞아떨어지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제목만 쓰는 채널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상 중에 비속어와 은어를 계속해서 쓰는 채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고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비속어와 은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비속어와 은어를 쓴다면 그 사람의 삶이 조금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유튜브,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비속어 은어를 계속 써요? 그것은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효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쁘게 얘기한다면 좀 관심 받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비속어나 은어를 계속해서 쓰는 채널은 저는 조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예상만을 하는 채널이 있어요. 자료를 근거하지 않고 계속 예상만 해요. 안 좋아질 거다, 문제 있을 거다, 어떤 건 좋아질 거다, 어떤 거는 되게 괜찮아질 거다. 예를 들어서 내년 부동산 집값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이죠. 그럼 왜 경기가 좋아지는지, 또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렇게 뭔가 팩트를 찾아가고 근원지, 진원지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년에 오를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내년에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팔 준비하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걸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을 바꾸지 않는 채널, 결과 예측에 대해서. 이 네 번째에 대해서 아마 들으시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을 안 바꾸는 거 좋은 거 아닌가? 말을 바꾸는 게 나쁜 거 아닌가? 맞아요.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목표나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는 자주 바꾸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바꾸지 않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우직한 거고 아주 믿을 만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정말로 시시때때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정말로 동전의 앞뒤처럼 완전히 뒤집어져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 줄 때문에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고요. 그 트윗 한 줄 때문에 주식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반도체가 아주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2018년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반도체에 힘들어졌죠. 그러면 그런 시황들을 듣고 계속해서 결과 예측을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다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황을 정말로 아주 정직하게 팩트 위주로 전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고르셔야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가 1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전염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중국에 춘절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중국 사람들이 나가요. 그러면 그 폐렴 전염병이 더 많이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불확실해요.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면 아무래도 증시에, 경제에, 글로벌 경제에 문제가 생기겠죠. 정말로 퍼지지 않아야 되는 질병이고요. 정말로 걱정이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경제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퍼지지 않는 게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경제 상황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지금 어제 보면 원자재 가격도 폭락했고요.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어요. 그나마 오늘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 폭락을 과연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측한 대로 계속 흘러갈까요? 아니요. 대외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나아갈 때 그것들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하지 않는 채널을 보면 자신이 말한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잘못된 팩트를 전하거나 잘못된 보도자료를 전하거나 자신이 따로 만든 자료를 근거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그 주장을 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요. 그러면 그냥 한 가지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고 말을 바꾸는 채널이 좋은 채널이에요. 마치 야구의 타율과도 비슷해요. 10개 전망해서 3개 맞추면 진짜 잘한 겁니다. 네. 근데 10개 전망해서 10개를 맞췄다고요? 글쎄요. 그건 맞춘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맞출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방으로 유도하는 채널이 있어요. 뭐 종목을 추천해 준다든지 타이밍을 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손절 타이밍, 익절 타이밍을 알려주는 이런 유료방으로 계속 유도하는 채널이 있는데 좀 위험해요. 네, 좋지 않아요. 저도 유료방을 몇 개 갔다 왔거든요. 그거는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주는지 궁금해서 가봤는데 별게 없어요. 결국 투자는 혼자 하는 거고요. 경제에 대한 예측도 자신만의 경제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경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팩트를 계속해서 선별해 나가고 그 팩트를 위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그 유료방에 의지한다든지 그 유료방에서 주는 정보만을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혼자 서지 못해요. 투자를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건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적금을 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냥 돈을 모아 가시고 유지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방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방으로 유도하는 채널은 조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채널 알려드릴게요.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라는 채널을 추천합니다. 구독자가 5만 명,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6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분은 국민연금에서 일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책을 내시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자료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의 사람들도 초대해서 들어보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객관적인, 물론 모든 의견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주관적인 의견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 근거에서 이야기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가 좋냐면 미국 장이 열리기 전 장전 시황, 그리고 미국 주식이 마무리된 후에 클로징 벨, 마감 시황을 알려주세요. 여기에 이항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 주식을 정말로 오래 한 분이고 지금도 많이 연구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을 말씀하세요. 주식 가격이나 주식의 가격 전망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으시고요. 어쨌든 외국에서 전해지는 블룸버그라든지 팩트셋이라든지 CNBC라든지 정말로 많은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기 장우석 본부장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어쨌든 미국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해온 분이시고 미국의 시황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꼭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 꼭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채널은 보통 10만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만 유일하게 30만을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 반면에 나를 싫어하거나 딴지를 거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모일 수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모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구독자 수가 적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채널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태익 대표는 전혀 그런 거 상관을 안 해요. 네, 아주 자료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요. 뇌피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정책, 그리고 직접 임장을 다녀온 상황,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부동산의 일을 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 홈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유료방과 유료 컨텐츠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유료 방은 피하셔야 되지만 유료 컨텐츠는 들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유료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유료 컨텐츠를 통해서 자립심을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유료 컨텐츠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홈페이지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3프로 경제의 신과 함께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은 예전에 팟캐스트 시절부터 엄청나게 유명했던 분들이래요. 세 분이 모여서 이진우 씨, 그리고 김동환 씨, 그리고 정영진 씨 세 분이 모여서 이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한국 시황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하시고 또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세 분이 모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초대하는 그 패널들이 정말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프로 경제의 신과 함께도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해서 계속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존리 라이프스타일 주식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존리 대표님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님이시고요. 미국에서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한국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두셨던 분입니다. 지금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에 오셔서 대표를 하시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경제독립버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로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존리 대표님 때문이에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으는 것이다 라는 지론을 펼치시는 분이시고요. 주식을 팔 거였으면 사지도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투자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금융 문맹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괜찮은 분이시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추천드리는 채널입니다. 미국에 있는 홀스슈라는 캐년에 있는 곳이에요. 정말 아찔한 곳이거든요. 저는 이곳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만 봐도 되게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보면 진짜 위험해요. 그런데 이곳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진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직접 가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하지만 사진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쪽의 의견만을 듣는 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사진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되고요. 정말로 직접 가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는 거, 이게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진짜로 잘못된 정보인지 아니면 정말로 괜찮은 정보인지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 할 몫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